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전정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오늘 오크로콘이라는 에비다이 이 품종을 전정하면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 오크로코니는 라이센스 있는 품종입니다. 저온 요구량이 한 600시간대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도 노지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과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우리 이 지역에서 내한성에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전정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특히 블루베리 전정에 있어서 품종의 특성에 따라서 전정을 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레비다이는 사실 토양 적응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그 하이브시 종류들을 다 수확을 하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수확할 수 있는 거라서 지금 이 지역에서도 레비다이 품종을 식재하는 농가들이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레비다이를 식재를 하는 그 이유로서는 사실 토양 적응성이 좋다는 것과 판매가 원활하고 용이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근데 이 레빗은 하이브시의 전정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빗 종류는 사실 토양 적응성이 좋기 때문에 또 아주 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거의 한 3m 이상, 뭐 3m 50까지도 그냥 두면 올라가는 그런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특히 꽃눈 분화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한 결과지에 꽃눈이 심지어는 뭐 한 15개 내지 20개 정도 붙습니다. 그럴 때 그대로 놔두게 되면 완전히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달려서 아래로 막 이렇게 쳐져 버리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사실 블루베리 관목의 특성에 준한 전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특히 이 결과지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이브시와 조금 달리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쪽의 나무들은 이제 그 파우더 블루고 저기가 티프 블루인데 이런 품종들은 사실 내한성이 괜찮은 품종입니다. 그래서 아산 이쪽의 노지 식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레빗의 어떤 단점으로 든다면 이제 그 시시핌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에 나온 새로운 품종들 또 뭐 이를테면 그 온슬로라든지 또 콜럼버스라든지 발드윈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또 뭐 마루라든지 쿠베리 같은 것 이런 품종들은 과의 맛이나 또 식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오크로코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크로코니의 수분수로는 파우더 블루가 괜찮겠죠. 그래서 파우더 블루를 옆에 식재를 했는데 사실 얘들은 식재 간격을 저는 뭐 여기 시범포에 여러 품종들을 심어서 대조군으로 비교 분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식재를 했지만 사실은 레빗은 열간거리는 최소한 3m 이상을 둬야 되고 주간거리도 2m 정도씩 두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세가 너무 좋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간격을 띄워서 식재하기를 권합니다. 이 오크로코니는 이미 거의 이제 그 안에는 좀 그 통기성이 좋도록 만들어 놨고요. 이것은 2013년도에 식재한 것인데 거의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평균 한 10kg 정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먼저 보시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안으로 나와서 이렇게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절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서도 실질적으로 좀 결과지가 좀 충실한 것만 남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결과지를 한번 보시면 요거는 지금 그렇게 많이 오질 않았습니다. 뭐 한 3개, 4개, 5, 6, 7개 정도의 꽃눈이 왔는데 레빗은 일반 하이부시는 3개, 2개 남기는데 레빗은 4개 내지 5개 정도 남겨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남겨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5개 정도, 4개, 요거는 4개 정도 남겼습니다. 4개 정도 요거는 뭐 3개 정도 이렇게 남겨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전정을 하고요. 요것도, 여기도 이제 아주 이거는, 굉장히 지금 결과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두면 완전히 그냥 막, 잎보다도 열매가 더 많아지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장가지들은 절단을 해 주시는 게 맞고, 이 결과지도 꽃눈도 한 4개 내지 5개 정도 저는 통상 붙입니다.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한 15개 정도 꽃눈이 오는데 거기 꽃눈 중에서 끝 5개 정도는 잘라내고 한 10개 정도는 달아놓는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은 토양에 식재됐을 때의 특성, 그만치 달아도 나무가 무리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열매가 적지 않는, 그렇게 달아도 적지 않는 수준 같으면 그렇게 달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여기 제가 식재를 해서 레빗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잘라봤을 때 5개 내지 6개 정도 레빗을 두는 것이 좀 그 열매 크기나 나무 수세나 이런 것이 무난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상 그런 식으로 전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금 거의 그렇게 전정을 할 것이고요. 또 이런 것은 이미 이 가지에 또 여기에 세력이 뺏겨서 여기는 사실은 뭐 이를테면 이걸 가지고 이제 덤불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덤불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잘라주고 이쪽이 이제 그 햇볕이 들어오는 이쪽이 동쪽이니까 동쪽은 될 수 있는 대로 좀 통기성도 그렇고 햇볕이 골고루 잘 받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것은 이 가지는 잘라주고 이게 보십시오. 이게 지금 키가 엄청 커지는데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낮출 필요성이 있겠죠. 그 위까지는 덤불가지는 두시지 마시고 잘라버리고요. 요 정도 지금 요 정도에서 지금 요 정도에서는 이게 지금 저는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줘서 여기에 있는 꽃눈들만 한 5개 내지 6개 정도 이렇게 남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이런 가지들은 이렇게 손으로 잘라내도 나쁘지 않습니다. 잘 잘립니다.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남겨주시고요. 저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축지인데 이 주축지 하나에 10개 정도에서 15개 정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쪽도 정리를 한다면 이런 적은 가지들은 결가지는 당연히 잘라내고 요런 지금 요게 한 30cm 정도 되겠는데 요런 데서도 요런 데는 꽃눈이 제법 많이 맞죠.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 정도 왔는데 어떤 분들은 반 정도 남겼는데 저는 일단 어떻게 됐든 한 5개, 6개 정도 이 정도는 이렇게 잘라줍니다.
요런 게만 남기고 요 밑에 있는 것들 따주고 그래서 뭐 한 4개 내지 5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이렇게 잘라주고요.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그 별과지를 놔둘 때도 좀 간격을 둬서 적당하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안으로 겹쳐졌으니까 이렇게 잘라내면 되겠죠. 여기서 자르고 안에 것들, 제 끝에 것들 두세 개 짜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일단 이것도 전지가 된 겁니다. 이 레빗은 전정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제가 이 뒤쪽 요 앞에 티프 블루나 파우더 블루도 사정없이 잘라줬고 이 밑에는 통기성이 좋도록 만들었고 햇볕 투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서 좀 볼 때는 너무 많이 잘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랐지만 나중에 열매에 달리면 이것도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몇 차례에 걸쳐서 원래 가지치기 하는 방법을 올렸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또 뭐 올 가을에도 또 올 겨울에도 적절한 그 기회에 이 가지치기 병행해서 전반적인 어떤 이론과 또 실기를 병행해서 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관심 가져서 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